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지혈증이 어떤 병인지 좀 더 심화적으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특히 우리가 왜 고지혈증에 걸리는가, 그 이유가 뭔지 자세히 알아보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음모론에 대해서 한 절반 정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운동원내과의사 닥터입니다. 제일 먼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음모론, 콜레스테롤이 세포막이나 뇌신경을 이루는 주요 성분이고, 비타민 D나 성호르몬을 포함한 여러 가지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재료인데, 우리 몸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런 중요한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죽는다, 이런 음모론이 있고요. 그리고 LDL이라는 거는 나쁜 콜레스테롤이 아니고, 우리 몸에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이런 필수인 콜레스테롤을 세포에 운반하는 운반책일 뿐이다,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식에는 콜레스테롤이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콜레스테롤은 우리가 먹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간에서 만들기 때문에 음식으로 먹는 것은 거의 영향이 없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미국 영양학회에서는 2015년부터 식사지침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 문구를 뺐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그 외에 이 아래 세 가지는 일단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할게요. 사실은 여기 있는 말들이 거의 90%는 맞는 말입니다. 제가 이런 음모론들을 인정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대부분 맞는 말인데, 이 말들을 뭔가 미묘하게 좀 꼬아서 되게 지금 현대의학이 사악한 것처럼 그렇게 음모론자들이 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주제, 이게 전체예요. 오늘 이것만 무슨 말인지 다 알고 가면 오늘 영상은 충분히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몸에 있는 지방, 정확하게는 지질의 종류가 지방산, 그리고 콜레스테롤, 인지질,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요 말뜻이 뭔지, 그 다음에 피 속에 있는 지단백이라고 있습니다. 지단백 종류가 유미미리, VLDL, IDL, LDL, HDL, 요 5개가 정확하게 뭔지, 그리고 음식으로 또 우리가 지방을 먹잖아요. 그 종류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정확하게는 지방산이죠. 그리고 음식에도 콜레스테롤이 들어있습니다. 요런 종류들이 정확하게 뭘 뜻하는지, 가만히 앉아있으면 기회 와서 저절로 꽂히는 설명, 의학계 1타 강사 닥터 등류의 배워서 남준 시간. 오늘도 전 세계에서 지방과 콜레스테롤 종류에 대해서 가장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분류의 여러 가지 용어들을 봤을 때 인지질 같은 것도 있지만 크게는 지방과 콜레스테롤로 나눌 수 있어요. 여기 지방 콜레스테롤, 이 애들 지방 콜레스테롤, 요거 지방 콜레스테롤, 다 지방 콜레스테롤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잘 모르겠으면 지방하고 콜레스테롤의 양대축이 있다, 이 두 개념이 있다, 이 두 개는 아예 다른 거다, 그렇게 먼저 계열을 잡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으로 계열을 잡아보면 음식으로 먹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정확하게는 당질, 단백질, 지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먹는 지질의 형태가 바로 식이지방이 되겠고요. 여기에 아까 말한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이루는 지질, TG, 중성지방 있고요. 콜레스테롤에는 LDL, HDL 있어요. 크게 요 세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중 지단백이 킬로미크론, VLDL, IDL, LDL, HDL 있고, 여기서 노란 입자가 지방, 중성지방에 해당하고요. 요 파란 입자가 콜레스테롤, 이렇게 있어요. 요런 그림으로 일단 계열을 잡고, 여기서 지단백을 제일 먼저 알아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런 혈중 지단백 종류 중에서 LDL 높은 게 가장 혈관 건강에 해롭고요. HDL 낮은 거는 그 다음으로 해롭지만 LDL 높은 것만큼은 아니고요. 중성지방이 높은 거는 혈관 건강에 나쁠 걸로 생각은 되지만 가장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LDL, VLDL 이 애들이 지단백이라고 하잖아요. 지단백이 뭔가? 우리 몸의 피 속에서 지방이 혼자 떠돌아다니면서 이동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유리지방산이라고 해서 아주 드물게 지방이 혼자 떠돌아다니는 애들도 아주 소량이 있긴 합니다. 근데 거의 99%는 지방은 단백질이라는 차를 타고 이동을 해요. 그래서 지방이 타고 있는 단백질이다 해서 지단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중 지단백, 그 종류가 아까 말한 대로 유미미리, VLDL, IDL, LDL, HDL 5개 있는데, 이 5개의 구조를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요게 아무 지단백 하나예요. 그냥 지단백은 껍데기가 단백질하고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싣고 있는 물건은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입니다. 모든 지단백은 비율의 차이일 뿐이지 무조건 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껍데기 2개, 내용물 2개,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기름을 싣고 다니는 트럭으로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랬을 때 껍데기를 싸는 요 빨간색, 또는 요 밑에서는 요 민트색 아포 단백이라고 해요. 요게 단백질이죠. 요 단백질은 트럭의 앞대가리, 트랙터라고 하는데, 요 앞대가리에 비유를 할 수 있고, 또는 그 차를 타고 있는 운전자, 요런 것들에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어쨌든 이 지단백을 끌고 다니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 막을 싸는 요 껍데기 인지질 요거를 컨테이너 박스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은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렸지만 중성지방은 우리가 에너지로 쓰고자 하는 애들입니다. 중성지방은 차라리 3지방산이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는데 그 이유가 이렇게 지방산 3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 지방산 하나가 똑똑 끊었으면 여기 하나하나가 엄청난 에너지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중성지방은 엄청난 에너지를 내재하고 있는 주요 에너지원이에요. 그래서 석유에 비유를 할 수 있고 그 안에 조금씩 섞여 있는 콜레스테롤은 석유로 만들었지만 에너지로 쓰고자 하는 애들은 아니기 때문에 석유로 만든 여러 가지 물건들, 플라스틱이나 고무나 아스팔트 이런 거에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노란 구슬은 석유, 파란 구슬은 플라스틱에 해당하고 빨간 거는 차 앞대가리, 요 흰 인지질은 컨테이너 박스라고 비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컨테이너 트럭의 앞대가리와 컨테이너 박스와 그 안에 있는 석유와 플라스틱으로 구성된 게 지단백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단백의 종류가 아까 말한 대로 유미미립, VLDL, LDL, HDL 있다고 치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식으로 물에 뜨는 걸로 그렇게 상상하시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유미미립이 그 안에 대부분이 석유로 차 있기 때문에 밀도 자체가 가볍고 그래서 위로 뜨는 거예요. VLDL도 유미미립만큼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석유, 중성지방으로 차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가볍고 LDL은 거의 중성지방이 석유가 없고 대부분이 플라스틱만 수송하는 차량이에요. 그래서 아주 밑으로 깔아앉고요. 그리고 HDL은 무게는 사실상 제일 가볍긴 하지만 대부분이 차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가장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고밀도 지단백이고 실제로 밀도 자체는 가장 높은 게 맞아요.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과학자들이 초저밀도 지단백, 중저밀도 지단백, 저밀도 지단백, 고밀도 지단백 이런 식으로 지은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개념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중 지단백부터 알아봤는데 그래도 무슨 말인지 상당히 애매하죠. 사실 지방이라는 그 정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 지방이 뭔가? 지방은 이렇게 탄수하고 수소가 소세지 모양으로 쭉 길게 연결되어 있는 게 지방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에너지로 태워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똑똑똑 끊어서 쓰면은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그게 바로 지방입니다. 그래서 지방의 기본은 이렇게 우리 삐에로가 부는 긴 막대 풍선 있잖아요. 그걸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지방이 막대풍선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지방, 음식 지방, 식이 지방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게요. 우리가 삼겹살을 먹는다고 치면은 이 삼겹살 안에 있는 지방 안에서도 그 세밀하게 종류를 따져보면 포화지방산, 불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산, 콜레스테롤 이런 종류들이 섞여서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는 음식 지방 종류들을 보면 그 안에 포화지방이 있고요. 리놀레산, 리놀렌산 요 두 가지가 다가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그리고 뭐 단일 불포화 지방산 이렇게 포화지방, 다가 불포화, 단일 불포화 이렇게 세 가지로 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카놀라유 같은 경우에는 포화지방이 이만큼 들어있고 뭐 다가가 요만큼, 단일이 요만큼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는 포화가 이만큼, 다가가 이만큼, 단일이 이만큼 뭐 그런 식으로 대충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애들의 하나하나의 구조를 보면 포화지방산은 아까 말한 대로 긴 막대 풍선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불포화지방은 이렇게 중간에 한두 개 정도가 꺾여 있어요. 그래서 요 꺾인 모양이 시스 모양으로 꺾인 거를 불포화지방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 꺾여 있으면 단일 불포화지방산, 두 개 이상 꺾여 있으면 다가 불포화지방산입니다. 근데 요 꺾여 있는 모양이 트랜스 모양으로 꺾여 있는 요런 불포화지방산도 있어요. 그렇게 꺾인 지방산을 트랜스 지방산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뒤에 설명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지질의 종류는 뭐가 있는가? 중성지방으로 대표되는 지방산, 그리고 인지질, 콜레스테롤 이렇게 있는데, 자, 유리지방산은 앞에서 봤던 이런 포화지방이나 불포화지방 이런 한 줄, 요 한 줄을 유리지방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 하나 꺾여 있으니까 요거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죠. 그리고 중성지방은 아까 앞에 설명드렸듯이 포화지방이든 불포화지방이든 이런 식으로 지방산이 3개가 섞여가지고 중성지방을 만들어요. 그래서 요 유리지방산, 중성지방, 인지질은 모양이 굉장히 비슷하고 이해가 되는데, 자, 오늘의 주인공인 콜레스테롤은 이건 뭐 너무 인과관계가 없어요. 이게 이거랑 같은 지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아예 다른 종류로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지방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이런 길다란 막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막대 풍선의 비율을 여기에 접목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여기서 인지질은 오늘 시간에 안 중요하니까 요거 빼고 요 세 가지를 비율을 해보면 여기서 유리지방산은 긴 막대풍선 하나예요. 중성지방은 막대풍선 3개 다발입니다. 자, 콜레스테롤은 요런 긴 막대풍선으로 강아지를 접은 거예요. 그래서 이 긴 막대풍선은 똑똑 끊어가지고 에너지를 쓸 수가 있는데 요 강아지는 강아지로서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거지 절대로 이 애를 풀어가지고 에너지를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아주 드물게 이 강아지를 다 풀어가지고 끊어서 에너지로 쓸
쓸 수도 있긴 있어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몸에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풍선으로 비유하면 이렇게 세 가지를 비유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 혹시나 오해하실까봐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실제로는 이 유리지방산을 접어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중성지방을 가지고 접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애들이 이 애를 생산을 자극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설명하는 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이 애가 이 애를 접는 것처럼 그냥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비유적인 표현이라는 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아세틸코일이라는 거를 스퀄린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콜레스테롤을 접습니다. 그래서 강아지 접듯이 이런 식으로 접게 되는데 실제 지방산에서 바로 접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식이지방의 종류로 넘어가면, 자, 포화지방은 아까 말한 대로 긴 막대풍선이고요. 불포화지방은 이런 식으로 꺾여 있는 막대풍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꺾여 있는 애들은 다시 펴서 강아지를 접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아지 접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불포화지방은 콜레스테롤을 높이지 않거나 오히려 낮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포화지방은 긴 막대로 생겼기 때문에 강아지 접기가 쉽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을 많이 올린다, 이런 식으로 비유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트랜스 지방산은 강아지를 한번 접어 놓은 거다,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아지 접기가 쉽고 아주 소량의 트랜스 지방산만으로도 콜레스테롤 합성을 굉장히 자극한다, 강아지를 굉장히 잘 접게 만든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지금 이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포화지방 이런 식으로 구성된 중성지방이니까 이거를 풍선으로 비유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지방과 콜레스테롤 양대축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우리 몸의 지질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로 나누는데, 이걸 풍선으로 비유하면 중성지방은 막대풍선 3개 비유를 할 수가 있고, 콜레스테롤은 막대풍선을 접은 강아지예요. 석유로 비유를 하면 중성지방은 휘발유, 경유 같은 석유 에너지고요, 콜레스테롤은 플라스틱이나 고무 같은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만약 금으로 비유를 해도 중성지방은 돈으로 쓰고자 하는 금괴에 해당하고요, 콜레스테롤은 금으로 만들었지만 돈으로 쓰고자 하는 건 아닌 금반지나 금리에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애들도 정말 드물게 필요하면 돈으로 쓸 수는 있지만 사실은 돈으로 쓰려고 절대로 우리가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애초에 목적은 이빨이라든지 뭐 장신구라든지 이런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게 콜레스테롤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의 실제 분류로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세계관이 있어요. 자, 요 세계관을 계속 오늘 돌려서 쓸 거기 때문에 요 그림을 지금 이해하고 영상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자, 양대축 중에 하나인 콜레스테롤부터 설명을 드려볼게요.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자, 지금 이 그림이 정확한 콜레스테롤의 모양인데, 콜레스테롤 모양을 보면 이런 모양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자, 콜레스테롤, 이름이 왜 콜레스테롤일까요? 자, 과학자들이 쓸개에 들어있는 담즙에서 콜레스테롤을 처음으로 추출을 했어요. 그래서 쓸개를 의학적인 용어로 콜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이 콜레고요. 그 다음에 스테롤은 스테로이드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당연히 담즙과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애들이 스테로이드 호르몬이고요, 콜릭애시드, 이게 담즙이죠.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비타민 D도 만들고요, 그리고 세포막에 콜레스테롤 하나씩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세포막 또는 신경, 스테로이드 호르몬, 담즙, 비타민 D를 생산해내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물질이 맞습니다. 이런 콜레스테롤은 동물에만 들어있어요. 지금 보시면 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뭐 당연히 동물에만 있는 개념이고, 담즙, 비타민 D도 동물만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100% 동물에만 들어있고 식물에는 1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에 들어있는 스테롤을 파이토스테롤이라고 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동물에만, 파이토스테롤은 식물에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토스테롤은 비유를 하면 이런 긴 막대풍선을 가지고 꽃을 접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콜레스테롤 대신에 파이토스테롤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흡수를 좀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좀 떨어집니다, 실제로. 자, 요거는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그렇게 중요한 개념은 아니에요. 자,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물질이고, 나머지 하나의 축인 중성지방은 그러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자, 중성지방 하면 사실 우리 몸의 뱃살을 지칭하는 거고, 돼지로 치면 삼겹살 부위에 해당이 돼요. 자, 굉장히 지금 현대에 와서는 이게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적으로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우리 동식물의 역사에서 보면 중성지방은 꼭 그렇게 나쁜 물질인 것만은 아닙니다. 자, 원래 중성지방의 용도는 뭔가? 우리가 굶을 때를 대비해서 모아놓는 게 바로 중성지방입니다. 그래서 사자가 요 뱃살이 사냥을 항상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패했을 때도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에너지를 보관하는 게 요 중성지방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겨울잠 잘 때 또는 철새가 먹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그 비결도 중성지방이고, 또 계란 같은 알이나 씨앗도 성체가 되기 전까지 그 에너지원으로 쓰는 게 중성지방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방과 콜레스테롤 양대축이 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삼겹살을 하나 먹었다고 쳐요. 이 삼겹살 안에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비율, 즉 막대풍선과 강아지풍선의 비율, 석유와 플라스틱의 비율, 또는 금괴와 금리의 비율이 얼마 정도 들어있을까요? 자, 삼겹살 지방이 28,210mg인데 콜레스테롤 60mg, 곱창은 지방이 9,240mg인데 콜레스테롤 110mg, 치킨은 14,680mg인데 72mg. 음식 중에 가장 콜레스테롤 함유가 높은 노른자라고 해봐도 4,510mg 대 210mg 밖에 안 돼요. 자, 우리가 먹는 지방은 99%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콜레스테롤은 5%가 안 돼요. 자, 그림으로 치면은 우리가 삼겹살, 곱창, 치킨을 먹었다고 치면은, 자,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중성지방, 뭐 안에 여기에 뭐 불포화 지방일 수도 있고 포화 지방일 수도 있겠죠. 이런 중성지방이 95%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고 콜레스테롤 어쩌다 하나 박혀 있는 거야. 자, 우리가 먹는 음식이 지방과 콜레스테롤 비율이 이런 식으로 섞여 있습니다. 이 지방을 먹으면 제일 먼저 우리 몸에 피로 들어오는 게 유미밀입이잖아요. 그래서 유미밀입이 95% 이상은 중성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콜레스테롤은 5%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음식이 이러하니까 그게 우리 몸에 들어온 유미밀입도 이런 식인 거예요. 자, 우리 몸에 있는 치질도 삼겹살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지방도 95% 이상은 지질로 이루어져 있고 5% 미만만 콜레스테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 중요한 물질인 콜레스테롤은 5%도 안 돼요. 자, 이거를 대략적인 수치를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 평균 몸무게가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평균 체지방이 이 정도예요. 그래서 이걸 곱해보면 대충 우리나라 사람 평균 몸 안에 있는 체지방은 딱 14kg 정도 나와요. 남자든 여자든 우리나라 성인은 그냥 체지방을 14kg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지방이 14,000g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체지방 안에서 대충 12kg 정도가 지질입니다. 거기에 95% 이상, 최소 1000g에서 12,000g이 중성지방이에요. 우리나라 평균적인 사람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몇 g일까요? 자, 우리 몸의 전체 콜레스테롤은 140g이에요. 자, 이거 이해되시나요? 우리 몸의 지방, 중성지방이 최소 10,000g 정도 있는데 그 중요한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 있는 거 전부 담즙하고 성호르몬하고 세포막하고 있는 전부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전부 다 합쳐도 140g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140g 중에서 대부분이 이미 세포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콜레스테롤 중에 한 100g 정도는 이미 세포막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문제가 되는 그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은 8에서 12g 정도밖에 안 돼요. 자, 이 8에서 12g, 우리 몸에 중성지방이 10,000g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 8에서 12g이 결국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자, 옛날에는 우리 콜레스테롤 양이 다 비슷했어요. 근데 현대 인류들이 콜레스테롤 너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굉장히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천차만별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 속에 8에서 12g 정도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 자, 많아봐야 12g입니다. 이 12g 밖에 안 되는 피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문제가 됩니다. 석유가 엄청 많아도 이 플라스틱 조그만 거가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에요. 근데 이 피 속에 뭐 8g 있다고 치면은 이 8g 중에서 우리가 실제로 하루에 쓰는 양이 1g입니다. 1g. 하루에 1g만 있으면 돼요. 근데 이 1g 중에서도 500ml는 담즙으로 다 배설이 됩니다. 똥으로 다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세포막, 신경, 성호르몬, 비타민 D 만드는데 필요한 콜레스테롤은 하루에 0.5g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거 맞지만 하루에 500ml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세포막, 뇌신경, 비타민 D, 성호르몬 만드는데 추가로 필요한 양이 하루에 500ml 이하고, 뭐 엄청 넉넉하게 잡아서 600ml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도 사람 피가 6리터 정도 되니까 600ml 만들려면 혈중 농도가 10mg/dL. 쉽게 얘기해서 총 콜레스테롤 10만 대도 600ml는 뽑아내요. 근데 뭐 콜레스테롤 안에 뭐 여러 가지 지단백하고 이런 무게를 치면은 LDL 40이면 600은 충분히 뽑아내고 납습니다. 넉넉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인의 LDL이 대충 120 정도 되는데 이 전 세계 사람들의 LDL 수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수렵 채집인들, 뭐 이누이트족이나 피그미족 이런 사람들의 총 콜레스테롤 보면은 대충 110에서 130 사이입니다. LDL은 이거의 절반 60 정도 돼요. 그리고 원숭이들도 거의 똑같죠. 자, 현대 성인이나 원숭이나 총 콜레스테롤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코뿔소나 코끼리 같은 동물들은 더 낮아요. 하지만 유독 현대 성인 중에서 식습관이 다른
성인 미국인을 보면 총 콜레스테롤 208 정도 됩니다. LDL 기준으로 130 정도 돼요. 한국인도 총 콜레스테롤 평균 190, LDL 116이에요. 실제로 현대 인류도 서구적인 식습관을 먹지 않는 애기들은 LDL이 30 정도예요. 근데 이게 서구적인 식습관을 먹으면서 나이가 들면 120으로 올라갑니다. 저도 120 되고 다른 사람들도 120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똑같이 태어나서 아프리카에서 수렵 채집을 하고 살면 총 콜레스테롤 120, LDL 60까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난 30년간 한국인의 총 콜레스테롤이 160에서 190으로 올랐어요. 자, 1년에 1씩 올라가지고 지금 총 콜레스테롤 190이에요. 자,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불과 100년 전 조선시대만 해도 LDL 40, HDL 40, 총 콜레스테롤 100 정도였어요. 그 유전자에서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콜레스테롤 전 세계에서 좀 낮은 편이 현대 한국인조차 총 콜레스테롤 190, LDL 116입니다. 자, 이거는 분명히 지금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현대 서구적 식습관을 가진 현대 인류도 어떤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떨어뜨려도 40까지는 J커브가 관찰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혈압 있는 사람이 120, 80까지 떨어뜨리면 물론 제일 건강하지만 이 사람을 뭐 강제로 혈압약을 엄청 세게 써가지고 90에 60, 80, 50까지 떨어뜨리면 도리어 사망률이 올라가요. 그거를 J커브라고 합니다. 당뇨도 너무 많이 떨어뜨리면 저혈당이 와서 J커브가 생기겠죠. 하지만 콜레스테롤은 아직까지 연구상으로는 요게 사망률이 이런 식으로 반등하는 J커브가 40까지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방법이 스타틴으로 떨어뜨리든 식이요법으로 떨어뜨리든 나이아신으로 떨어뜨리든 파이브레트로 떨어뜨리든 에제티뮴으로 떨어뜨리든 CETP 이니비터로 떨어뜨리든 담즙 제거제로 떨어뜨리든 수술로 떨어뜨리든 PCSK9 이니비터로 떨어뜨리든 어떤 방법으로 LDL을 떨어뜨려도 40까지는 J커브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나타나고 이렇게 해도 안 나타나고 이렇게 해도 안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지어 유전적으로 체질적으로 LDL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 있고 또 체질적으로 LDL이 굉장히 높은 사람도 있어요. 유전적 체질적으로 LDL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비교해도 J커브가 나타나지 않아요. LDL은 최소한 40까지는 낮으면 낮을수록 건강한 게 확실합니다. 모든 연구에서 다 그렇게 밝혀져 있어요. 유전적으로, 역학적으로, 임상실험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해도 이 하나하나가 다 논문이거든요. 이 수많은 논문에서 완벽하게 다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어떤 식으로 흡수되고 어떤 식으로 합성되는지 이제부터 아주 자세히 설명드려 볼게요. 자, 그림으로 대략적인 개요를 그리면 이런 식이 됩니다. 요 과정은 한 방향이에요. 요거를 외인성 경로라고 하는데 요 과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간에서 피 안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요 경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경로가 하나 있고 대충 이런 식으로 전체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 부분이 혈액이 되겠습니다. 혈액 안에 아까 말한 대로 콜레스테롤이나 지방을 운반하는 지단백들이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중간에는 항상 가장 중요한 간이라는 공장이 있죠. 그리고 이런 지방을 에너지로 필요로 하는 뱃살이나 근육이 있고요. 이랬을 때 HDL은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신생 HDL은 간에서 막 만들어낸 따끈따끈한 HDL입니다. 이 HDL은 컨테이너 안이 비어있는 빈 트럭이에요. 그리고 세포나 혈관에서 콜레스테롤을 받아서 채우면 그게 진짜 성숙한 HD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HDL이 두 종류가 있고 요거를 일단은 뭐 금이나 석유나 다 비유가 가능한데 금으로 일단 비유를 해볼게요. 그랬을 때 자, 제일 먼저 장에서 최초로 흡수되는 금괴가 가득 차 있고 금반지가 몇 개 안 박혀 있는 이거를 유미미립이라고 해요. 또 유미미립이 금을 일부 떨구고 남은 거를 유미미립 잔여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간에서 새로 만들어서 피로 보내는 지단백을 VLDL이라고 하고 VLDL이 금을 떨구고 남은 거를 IDL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로지 금반지만 수송하는 작은 컨테이너 트럭을 LDL이라고 하고 최초로 간에서 만든 HDL은 빈 트럭, 그 다음에 금반지로 꽉 찬 트럭을 HDL이라고 하면은 유미미립하고 유미미립 잔여물은 컨테이너 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엄청나게 컨테이너를 많이 실을 수 있는, 자, 요 하나하나가 컨테이너잖아요. 요 컨테이너가 뭐 예를 들어서 20개 있다고 치면은 금괴 컨테이너가 19개 있고 금반지를 싣고 있는 컨테이너는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미미립과 유미미립 잔여물은 컨테이너 선이어서 바다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를 외인성 경로라고 해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직접 들어와서 혈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최초로 시작되는 게 VLDL과 IDL이 있는데 이 애들은 이제 컨테이너가 확 줄었죠. 이 컨테이너 5개가 금괴,
중성지방이고 컨테이너 5개당 1개 정도가 콜레스테롤 금반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성지방을 5로 나눈 거를 VLDL의 콜레스테롤 수치라고 합니다. 그건 일단 복잡하니까 몰라도 돼요. 어쨌든 VLDL과 IDL은 5대1 정도로 5개의 금계 컨테이너와 1개의 금반지 컨테이너가 실려 있습니다. 기차에. 그 다음에 LDL과 HDL은 트럭이에요. 요거는 도로로 달립니다. 그래서 이 LDL은 뭐 1개 내지 2개 정도의 이렇게 컨테이너로 돼 있는데 안이 전부 다 콜레스테롤 금반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HDL은 LDL보다 조금 더 작게 생겼는데 이 안에는 비어 있거나 아니면 일단은 대부분은 그냥 오늘은 금반지 콜레스테롤로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배와 기차, 트럭의 비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부터 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수송되는 과정을 쭉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처음에 삼겹살을 먹었어요. 삼겹살에는 알다시피 대부분이 중성지방, 금계로 이루어져 있고 한 1% 정도가 콜레스테롤, 금반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게 들어오면 유미밀입이 되겠죠. 큰 컨테이너 선입니다. 이 안에 대부분은 중성지방, 금계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동맥을 거쳐서 모세혈관을 들어가면서 지방과 근육에 에너지를 필요로 할 때 하나씩 근계를 떨궈줍니다. 그게 중성지방이죠. 그래서 근육은 그 즉시 쓰려고 가져가는 거고 지방은 남은 에너지를 보관하려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개씩 이렇게 떨궈주고 남은 게 유미밀입 잔여물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이해가 조금 중성지방의 비율이 줄었죠. 금계가 약간 줄고 콜레스테롤, 금반지 비율이 많아졌어요. 이 잔여물이 간으로 들어갑니다. 간은 우리 몸에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일을 하는 공장이에요. 여기서 컨테이너 선을 간이 받았잖아요. 이 컨테이너 선 안에 있는 콜레스테롤, 지방을 물론 다 분해를 하지만 거기서 배도 전부 다 분해를 합니다. 배 안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하고 배 앞대가리하고 전부 다 분해를 해서 VLDL이라는 기차를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이 기차에 대충 근계 컨테이너 5개 하고 금반지 컨테이너 하나 정도 실어가지고 또 동맥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또 얘가 대부분은 아직까지 중성지방으로 차 있으니까 또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기차가 금계 컨테이너를 몇 개 내려주고 금계 컨테이너와 금반지 컨테이너가 비슷한 수가 맞춰진 게 IDL이고요. 이 IDL도 그냥 간으로 들어가서 전부 분해가 돼서 다른 물질로 또 합성이 될 수도 있겠지만 IDL이 그냥 그대로 다시 한 바퀴 더 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차 수송은 서울 2호선처럼 순환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몇 바퀴 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근계 컨테이너를 지방이나 근육에 태태태 이렇게 뱉을 수가 있겠죠. 쭉 뱉어가지고 근계 컨테이너는 하나도 없는 완전히 순수 금반지 컨테이너만 남은 게 그게 바로 LDL이에요. 그래서 LDL은 이제 트럭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에너지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근육하고 지방으로 갈 일은 없어요. 우리 몸에 세포막이나 성호르몬이나 비타민 D를 필요로 하는 그런 세포들로 갑니다. 얘는 다른 경로로 돌아요. 그래서 이게 트럭이 다니는 도로고요. 이게 기차가 다니는 철도예요. 얘가 배가 다니는 뱃길이고요. 그래서 얘들이 도로로 다니면서 세포막이나 성호르몬, 비타민 D가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콜레스테롤, 금반지를 하나씩 떨고 갑니다. 그러면 콜레스테롤을 세포에서 쓰겠죠. 쓰고 만들고 남은 금반지, 그거를 신생 HDL, 빈 트럭이 와가지고 그 금반지 남은 거를 싣고 다시 간으로 들어가는 게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과 지방의 흡수와 대사의 원리예요. 자, 요 그림 한 장으로 전부 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대사의 과정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LDL 수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이유로 해서 엄청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죽상동맥경화 부분만 보면 자, LDL 금반지 수송 트럭이 원래 100년 전에는 40대였는데 불과 100년 만에 120대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여전히 40대는 세포막을 만들고 비타민 D를 만드는 중요한 일을 하는데 잉여 금반지 컨테이너 트럭인 80대가 혈관에 가서 때려박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말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서 금반지는 폭발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유미밀입에 해당하는 컨테이너선은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혹시 만약에 이 애들이 일으킨다 해도 결국 혈관에 손상을 주는 거는 이 빨간 부분 이나 또는 이 안에 있는 요 파란 구슬, 즉 금반지 컨테이너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지. 금계 컨테이너는 절대로 직접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아요. 그리고 기차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확률이 배보다는 조금 더 많죠. 그래도 대부분 일으키지 않을 뿐더러 여기도 대부분이 근계 컨테이너고 5개당 1개 정도가 금반지 컨테이너이기 때문에 일으킨다 해도 아무래도 LDL보다는 훨씬 더 피해가 적고 어쨌든 일으키는 거는 그 안에 있는 금반지 컨테이너만 손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금반지로 가득 차 있는 이 컨테이너 트럭 LDL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원인의 99.99%입니다. 그 금반지가 때려박는 걸 역시 막아주는 거는 빈 트럭 HDL이 되겠고요. 그래서 LDL이 위험하고 HDL은 좋은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중성지방도 심혈관 위험을 미미하긴 하지만 일부 높인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 기전이 뭔가?
자, 아까 말한 대로 근개는 절대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요. 근데 이 중성지방이 너무 많아지면 이 HDL을 줄입니다. 이 빈 컨테이너 트럭 숫자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 이 LDL 트럭을 크기를 작게 만들어요. 원래 이만했는데 요만한 트럭으로 만드는 게 이 중성지방 근개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트럭은 교통사고 일어날 확률이 좀 더 높아요. 또 최근 연구에는 이 유미밀입의 남은 껍데기 그리고 VLD의 남은 껍데기에서 이 기차나 배의 앞대가리가 또 심혈관 위험을 일으킨다는 그런 연구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로 밝혀져 있고 최근에 굉장히 핫한 연구 중에 하나예요. 하지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성지방 근개 자체는 정말로 중성이에요. 아무런 죽상동맥경화에 직접적으로는 절대로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음모론자들이 이 역할 1, 2번 두 가지를 들어서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 숫자는 의미가 없다. 이거 숫자 높아도 이거가 없으면 안전하다. 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분들이 이 최근 연구를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중성지방이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LDL이나 HDL을 변형시켜서 만들고 그 역할도 LDL 숫자보다는 절대적으로 역할이 작습니다. 자, 물론 스몰 댄스 LDL, 작은 LDL이 큰 LDL보다 더 위험한 건 맞기는 맞아요. 맞는데 결국 큰 LDL이 작은 LDL 수가 많은 게 훨씬 중요하지 무조건 크기가 작아야지만 위험하고 큰 거는 하나도 안 위험하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한 편을 할애해서 영상으로 충분히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할을 전부 다 정리해보면 LDL 높은 게 금반지 컨테이너 트럭이 많은 게 가장 중요하고 HDL 빈 트럭이 그 다음 중요하고 근개 컨테이너를 실은 배나 기차는 그 영향이 미미하다 그렇게 되겠고 LDL이 HDL보다 그 역할이 더 큰 이유는 불과 100년 전만 해도 LDL과 HDL이 둘 다 40으로 숫자가 동일했는데 100년이 지난 지금에는 LDL이 평균 120이고 HDL은 45밖에 안 늘었기 때문에 금반지 컨테이너 120대가 됐고 빈 컨테이너 트럭은 45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LDL 높은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LDL1과 HDL1의 동맥경화를 막고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그 힘의 정도는 한 대당 한 대끼리 비교하면 똑같습니다. 그냥 LDL이 지금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더 위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LDL과 HDL이 왜 죽상 동맥경화를 일으키는지 원리를 봤고 그러면 이제부터 LDL이 왜 높아지는가 정말 마지막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콜레스테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1g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간에서 800ml, 음식에서 200ml 만들어내는데 2019년 현재 대한민국의 성인 평균 콜레스테롤 하루 섭취량이 261mg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뭐 200ml 먹어야 되는데 260ml 먹었다. 그러면 간에서 알아서 740으로 줄입니다. 그래서 총합은 1g을 유지를 시켜요. 실제로 혈중의 중성지방은 이렇게 막 음식 먹은 거에 대해서 널뛰기를 해요. 그래서 한 끼만 굶어도 중성지방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근데 콜레스테롤은 일정해요. 밥을 먹든 안 먹든 피 수치에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되게 의아하죠. 음식으로 콜레스테롤을 먹어 생기는 것도 아닌데 왜 콜레스테롤 오를까요? 우리가 밥은 탄수화물에 치고 삼겹살은 지방에 치면은 아까 삼겹살을 먹었을 때 포도당은 뭐 글리코겐 일부 저장이 되지만 결국은 남으면 뱃살로 가요. 그리고 지방도 똑같이 근육이나 뭐 어디 떨궈줄 수는 있겠지만 남은 거는 결국 뱃살로 가요.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여기 뱃살을 만드는 과정에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살이 찌냐 지방을 많이 먹는 게 살이 찌냐 이 문제를 두 식단 그룹에서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따로 제가 한 편을 할애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 시간에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거는 양쪽이 똑같이 찌웁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이냐 지방이냐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쪽이든 칼로리가 과잉이 되면 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길이 자극하는 그 정도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은 똑같은 크기예요. 그래서 밥을 먹으면 간에 글리코겐 수표로 저장하고 남은 거는 금으로 바꿔서 뱃살에 저장을 하고 또 삼겹살을 먹으면 그 안에 99%는 근개고 1%가 금반지라고 했죠. 그래서 금반지와 근개를 먹으면 역시 아세틸코일로 분해해서 남은 거는 뱃살에 저장을 하고 이 애가 이 콜레스테롤 금반지를 합성하는 과정을 자극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하이라이트 가장 중요한 금반지, 피 속에 또는 몸 속에 콜레스테롤을 왜 많이 만드는가? 여기서 어떤 것이 금반지를 만드는 거를 가장 결정적으로 촉진하는가? 자, 아까 말한 대로 이 식이중성지방 근개를 먹어가지고 아세틸코일로 분해돼서 간에서 만들거나 또는 뱃살로 한번 갔다가 뱃살에서 꺼내가지고 간에서 만들어내는 게 하루에 800mg이에요. 그리고 금반지 콜레스테롤 음식으로 먹어가지고 그게 합성하는 거는 200mg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화살표의 두께를 보면 이 정도 크기로 가늠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배에서 근개를 꺼내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방을 먹는 거, 식이중성지방을 먹는 거, 식이포화지방을 먹는 그 자체가 훨씬 더 많이 이 길을 자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이 가장 메인이라는 겁니다.
자, 아주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우리 현대인류는 왜 100년 만에 LDL 콜레스테롤이 40에서 120으로 3배나 올랐나? 자, LDL 콜레스테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식사 요인은 포화지방산입니다. 자, 많은 음모론자들이 절대로 부정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우리 몸에서 100년 동안 혈중 LDL이 40에서 120이 된 거는 포화지방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포화지방산은 육류의 지방, 가금류의 껍질 부위, 포토, 야채에 많이 들어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또 아닙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몸의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그 공식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해가지고 이런 공식이 있는데 이거를 글로 풀면은 이렇게 돼요. 총 포화지방 양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전체 음식 먹은 것 중에 포화지방의 비율도 또 그것만큼 중요해요. 자, 이게 거의 어차피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쨌든 포화지방의 비율이 높거나 또는 내가 먹은 포화지방 양이 많으면 가장 큰 LDL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꼭 포화지방이 아니더라도 뭐 불포화지방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지방을 많이 먹는 게 또 LDL을 늘려요. 그리고 지방을 많이 먹은 것 뿐만이 아니라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도 칼로리가 과잉이 되면 또 LDL 콜레스테롤이 조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순서로 중요하겠고 콜레스테롤 섭취는 거의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자, 왜 영향이 없겠습니까? 음식 먹은 거예요. 어차피 콜레스테롤 콧대깔만큼 밖에 안 들어있어요. 어차피 음식에는 거의 안 들어있습니다, 원래. 그래서 이런 포화지방의 양이나 포화지방의 비율이 높거나 포화지방이 아니더라도 지방을 많이 먹거나 또는 뭐 꼭 지방이 아니라도 칼로리를 많이 먹으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인류가 요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LDL이 높아졌고요. 물론 이것만으로 결정되는 건 아니고 어째 이런 거는 아주 자세하게 음식으로 LDL 떨어뜨리는 방법이라는 영상으로 또 한편 정말 이거 제일 많이 기대하시는 거겠죠. 영상으로 또 찾아뵐 거지만 간단하게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보다는 요 네 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이거는 이것보다도 의미가 없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중성지방에서도 이 포화지방이 주로 LDL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 줄 중에서 두 줄이 긴 풍선 포화지방이고 한 줄이 꺾인 풍선 불포라고 치면은 지금 이 중성지방은 세 줄 다 포화지방인 지방보다는 콜레스테롤을 좀 덜 올립니다. 그리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지방을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포화든 불포화든 이런 지방을 많이 먹는 것 자체가 당연히 콜레스테롤도 많이 올립니다. 총지방량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콜레스테롤은 LDL을 대놓고 올리기는 하는데 일단 양이 너무 작고 많이 먹을 경우에는 또 간이 알아서 줄이기 때문에 그 영향이 미미하다는 거예요. 물론 콜레스테롤도 마음껏 먹어도 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고콜레스테롤 환자분들, 특히 뭐 LDL 190 넘고 이런 분들은 계란 노른자 섭취도 주의하셔야 돼요. 막 드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설명이 되죠. 채식은 분명히 콜레스테롤 없는 게 맞는데 왜 채식주의자들도 콜레스테롤이 높은가? 자, 처음에 식이지방 종류 설명드렸던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 식이지방 종류 중에서 여기 오리,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버터 5개가 동물성 지방이고 나머지가 식물성 지방이잖아요. 동물성 지방에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고 식물성 지방에는 불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에요. 자, 동물성 지방이고 식물성 지방이고 포화지방 다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오리고기에 불포화지방도 많이 들어있고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지 전부 다 일정 부분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죠? 포화지방 양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채식에도 포화지방 다 들어있고 심지어 포화지방이 꼭 적은 지방을 먹더라도 지방을 많이 먹는 것만으로도 콜레스테롤 올라가요. 그리고 지방이 아니라 칼로리만 많이 먹어도 콜레스테롤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동물에만 콜레스테롤 들어있으니까 여기서 콜레스테롤 어디 있을까요? 자, 요 점만한 거 있잖아요. 잘 발음에 주의해야 돼요. 점만한 거 있잖아요. 이 점만한 이 부분이 바로 콜레스테롤이에요. 자, 콜레스테롤은 점만합니다. 자, 이거 먹어가지고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 포화지방 양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전체 지방량 또한 중요하다. 그래서 식물성 지방이든 뭐 심지어 그냥 지방이 없는 채식을 먹어도 콜레스테롤 올라가는 겁니다. 이제 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러면 한국인이 실제로 포화지방을 얼마나 먹는가? 한국인이 평균 총 지방을 46g을 먹어요. 그 중에서 아무것도 꺾여 있지 않아서 강아지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긴 막대 풍선을 19.7g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루에 일 권장량 포화지방이 15g입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대부분 포화지방은 이미 오버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자, 한국인이 하루에 지방을 46g을 먹는데 콜레스테롤은 261mg 먹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46,000대 261mg. 자, 전체 지방의 0.5%만 콜레스테롤로 먹고 있습니다. 99.5%가 콜레스테롤이 아닌 지방으로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먹은 거는 의미가 없죠. 자, 얘를 자극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800ml만 만들면 되거든요. 근데 근개를 우리가 옛날에는 20g만 먹었는데 지금은 46g으로 늘었고 그 안에 강아지를 쉽게 잡을 수 있는 포화지방이 19.7g이 되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뭐 10g 이하였겠죠.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얘가 자극을 하기 때문입니다. 얘도 자극을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금반지 한 돈으로 치면은 하루에 금반지 한 돈만 만들면 되는데 우리가 금괴를 매일매일 46돈씩 먹는 거예요. 그리고 배 안에는 금괴가 무려 12,000돈이 있습니다. 이게 평균이 12,000돈이라는 거예요. 뭐 살이 10kg, 20kg 더 찐 사람은 2만 돈, 3만 돈 되는 겁니다. 그게 자꾸 자극을 하죠. 우리가 금괴를 계속 46돈씩 먹어주니까 간에서 0.8돈 만들던 게 한 돈 만들고 1.2돈 만들고 1.4돈 만들고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반지가 조금씩 늘어나니까 결국은 LDL이 100년 동안 3배가 늘었고 그래서 현대인이 심근경색, 뇌경색 걸려서 지금 죽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죽상동맥경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탄수화물하고 경로를 한번 합쳐볼게요. 합치면 이런 식으로 전체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밥이나 삼겹살을 많이 먹어서 배 안에 금이 저장이 되고 이 내장 지방이 세포 안에 일꾼이 돈을 집어넣는 그 톨게이트를 고장내는 게 바로 대사증후군이죠. 그래서 이 대사증후군으로 당뇨가 생기고 또 이상지질혈증 측면에서도 뭐 내장 지방이 중성지방 그 자체니까 당연히 중성지방이 늘어나고 아까 말한 대로 중성지방은 HDL 수를 줄이니까 TG가 올라가고 HDL이 줄어드는 이상지질혈증이 생겨요. 하지만 이 경로하고 다른 경로로 우리가 근개를 먹어서 금반지 만드는 과정을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금반지 LDL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이 경로가 또 하나 있어요. 물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경로는 탄수화물이 이렇게 되고 지방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상지질혈증 세 가지 LDL, TG, HDL이 있으면 LDL만 이 경로고 HDL, TG는 이 경로인데 지금 인터넷 유튜브 상에 있는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이상지질혈증 관련된 영상의 99%가 이 경로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경로는 전부 다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경로도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뇌경색이든 심근경색이든 고콜레스테롤 혈증, 고 LDL 콜레스테롤 혈증이 당뇨보다도 더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당뇨하고 HDL, TG, 이상지질혈증 경로 두 개를 다 합쳐도 죽상동맥경화 측면에서는 이 LDL 높은 거 하나가 더 위험해요. 근데 심지어 고지혈증에서 이 당뇨를 빼고 이거하고 이것만 비교해도 이게 더 위험하다 대부분 유튜브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TG 높고 HDL 낮은 게 LDL 높은 것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것도 틀린 거지만 그것까지는 의학적인 주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전혀 안 위험하고 이 경로만 위험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가 이 시간에 과감하게 말씀드리는데 LDL이 오른 거는 위험하지 않고 중성지방이 높고 HDL 낮은 것만 위험하다고 말하는 거는 100% 유사의학입니다. 그거는 100% 유사의학이에요.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전혀 안 위험한 게 아닌 정도가 아니라 이쪽이 더 위험합니다. 수백 편의 논문에서 다 증명이 돼 있고 역학적으로도 이렇게 다 증명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근개로 금반지를 만든다, 긴 막대 풍선으로 강아지를 접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지만 아까 말한 대로 그거는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고 실제로는 직접적으로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포화지방이 왜 콜레스테롤을 올리는가, 그 기전도 이렇게 다 밝혀져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LDL 소형체 활성 감소시키고 단백질 및 mRNA 풍부를 감소시키면서 LDL 아포비와 이 소형체 활성 감소시키고 LDL 생산수를 증가시키는 이런 원리로 전부 다 밝혀져 있어요. 하지만 이게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지방으로 콜레스테롤을 만든다고 그냥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실제로 전부 다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었는데 자, 오늘 이 시간 딱 제가 두 문장으로 결론 내드릴게요. 첫 번째, 음식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중 지방은 동맥경화를 직접적으로는 절대로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문장으로 그림으로 만들면 먹는 지방이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올리고요. 여기서 먹는 콜레스테롤은 아닙니다. 또 혈중의 콜레스테롤이 직접적으로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혈중 지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지방이고 여기는 콜레스테롤이니까 말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고 이게 애매하게 들릴 수 있으니까 이 말을 가지고 온갖 장난을 다 쳐가지고 이상한 말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결론 기억하세요. 먹는 지방이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올려서 동맥경화를 일으킨다. 오늘도 세 줄력으로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은 여기, 관련 영상은 여기 봐주세요.